안녕하세요. 뮤직 스토리텔러 박미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특별한 그런 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모두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건축과 음악, 두 번째 영화와 음악, 세 번째 광고와 음악, 네 번째 와인과 음악, 총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려고 합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4분의 강연자를 모셨고요. 또 5분의 음악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광고에 대한 이야기,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음악가들이 들려드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힐링의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시지요? 와인이 그냥 마시는 술이 아니라 식품이었다는 거 아시고 계신가요? 그 와인 속에 얽힌 클래식 이야기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와인과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인하고 음악은 역사 이래로 우리 인류들에게 많은 유양과 위로를 줬던 문화적인 산물이죠. 그래서 와인과 음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음악을 곁들이고 다시 강의를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도대체 와인이 뭔가, 와인의 본질에 대해서, 와인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와인의 본질이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다인데, 첫 번째, 와인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신다는 겁니다. 자, 유럽 사람들은 와인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먼저 준비하고 와인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처럼 보조적인 수단으로 와인을 마시는 거죠. 우리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와인을 한 병 사놓고 안주가 뭔가를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와인의 기본적인 어떤 탄생의 원리는 음식을 먹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와인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술 한 병을 갖다 놓고 대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설명을 해야 되고 맛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와인을 평가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편안하게 와인을 곁들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와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요. 와인하고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을 수는 있죠. 그런데 와인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음용 타이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김치를 예를 들면은요, 겉절이가 있고 음식 설시고 먹을 것은 굉장히 양념을 맵게 젓갈을 많이 넣죠. 그래서 와인도 음식 설시고 먹을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김치 같은 게 있고 겉절이처럼 바로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식품이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좋다는 것은 옳지 않은 우리의 오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와인은 우리가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죠. 빈티지가 뭔가 하면은 유럽에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쯤에 이제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빈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0일 날 포도를 땄다. 그러면 2020년이 빈티지가 되는 것이죠. 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포도주를 담글 수는 있죠. 2001년도에. 그건 빈티지가 아니고 포도를 딴 그 타이밍을 우리가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티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빨리 2년에서 3년 안에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에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히딩크 감독인데
히딩크 감독이 4강 진출이 확정된 다음에 TV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아직 뭐라 그랬죠?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호텔에 가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샤또 딸보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랬습니다. 샤또 딸보는 프랑스 보르도의 아주 고급 와인이에요. 4등급 그랑크루 와인인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 전역에 샵에 샤또 딸보가 동이 났습니다. 근데 마셔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샤또 딸보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숙성을 시켜야 맛을 들여야 맛이 나는 건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수입하던 것들 대부분 2년, 3년밖에 안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딸보는 히딩크 와인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은 와인은 적당한 음용 타이밍이 따로 있는 식품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식품이다. 적당한 음용 타이밍이 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뒤쪽에도 나오지만은 유럽 문화는요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기독교 그 다음에 와인 문화가 서로 교환을 하면서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포도밭이 있고 와인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이너리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안다는 것은 유럽 문화를 알고 유럽의 문화의 그 밑부분을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품으로서의 와인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 네 번째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와인을 굉장히 화려한 데서 근사하게 차려입고 소믈리에들이 와인을 흔들고 입에 넣고 냄새를 맡고 고개 갸우뚱하면서 설명을 하고 와인에 대한 맛을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일반적인 와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와인은 다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마셔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와인 그러면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마시는 다도가 아니고 편하게 마시는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시음하는 거하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음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와인을 평가하는 것이 시음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하게 마셔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프렌치는 프랑스란 뜻이잖아요. 파라독스는 역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다른 유럽 국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동맥경화나 이런 어떤 성인병의 나쁜 페트나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성인병이나 뇌혈관 계통의 병이 굉장히 한 30%가 적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탄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레드와인이 폭발적으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와인은 기본적으로 다도가 아니고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잔이 아니고 머그잔 같은데 밥그릇에 그냥 편하게 부어서 마시기도 하고 숲을 마시고 숲에다가 와인을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마시는 기호식품 음료로서의 의미가 기본적인 본질적인 와인의 원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와인을 마시긴 마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시는가? 자,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칼 둥크라는 사람은 도대체 즐거움의 대상은 와인일까? 와인 그 자체일까?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와인을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와인을 마시는 감각적인 경험일까? 풍미를 즐기는 것일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당연히 우리는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청국장을 먹더라도 그렇고 김치를 먹더라도 그러고 이 맛을 느끼는 것은 어릴 때의 어떤 기억이나 자기의 감각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와인을 먹더라도 맛을 느끼는 감각이 표현하는 방법이 와인에 대한 어떤 그 기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맛이란 게 뭔가 하면은 맛은 여러분들 코가 막히면은 맛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감기가 들면 맛이 안 나죠. 그래서 맛은 우리가 코로, 향은 미각으로 마시지만 이게 사실은 맛이라는 의미는 코와
미각으로 느끼는 것이 합쳐진 것인데 이거는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맛을 느끼는 것은 개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주눅들지 말고 자기가 느끼는 향이나 맛을 그대로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올바른 와인을 즐기는 태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서적인 경험이나 기억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 것이 이제 와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듣게 될 것이요, 에릭 사티의 주테브라는 나는 너를 원한다는 곡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세기 말은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음악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문학이 많이 바뀌는데 기존의 질서를 새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미술사조나 음악사조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에릭 사티는 1990년대 후반 19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프랑스에 활동했던 아주 괴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혼을 하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주위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 고통일 텐데, 이 에릭 사티는 평생 동안 가난과 병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주위의 어떤 그 시선, 시기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라는 언덕이 있죠. 이 언덕에, 몽마르트라는 언덕에 세기 말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들, 화가들, 피카소가 스페인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몽마르트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예술 문화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교류하고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던 어떤 자궁 같은 곳이 사실은 세기 말의 몽마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사티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몽마르트에 기거를 했겠죠.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수잔 발라동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술 작품을 하거나 예술가들은 항상 어떤 예술적인 동기나 모티브를 얻는 대상이 있는데 여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뮤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잔 발라통은 수많은 로트렉이나 무슨 여기에 나오는 에릭 사티나 모네나 이런 많은 화가들은 예술가들의 어떤 연인이었습니다. 연인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화가들이 이 슈잔 발라통의 이 작품들을 많이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렸는데 이 에릭 사티는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한 6개월이 안 됩니다. 6개월이 안 되는데 이 슈잔 발라통을 만나면서 굉장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많은 스토리를 남기게 되고, 그 여인을 위해 가지고 곡을 썼던 것이 주테브 나는 너를 원해라는 곡입니다. 곡인데,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을 작곡을 해서 이 여인에게 바치게 되는데, 자, 이 곡을 떠올리게 되면 또 비슷하게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의 예술가가 한 명 있는데, 이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가요? 인상을 보면 굉장히 고약하죠. 말 한마디 걸면 그냥 뺨이 날아올 것 같죠. 이 사람은 샤를 보들레드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명한 시인인데 세상에 이 사람만큼 불안하게 불행하게 평생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자기의 삶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얼굴만 봐도 참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와인을 마시면서 자기의 우울이나 자살의 충동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인에 이 사람이 네이밍을 합니다.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스스플린이라는 와인이에요. 프랑스 보르도 쪽에 그루 보르주아급 와인인데, 사스스플린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슬픔이여 안녕이란 뜻입니다. 그 자기가 이 와인을 마시면서 자기의 우울을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의미로 사스피린이라는 이 와인의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스피린의 슬픔이 안녕 그러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유명했던 사람이 루이제 린즈도 있고 프랑소아스 사강이라는 사람의 슬픔이 안녕이라는 소설도 있죠. 실제로 영화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여기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똑같은 의미로 사스피린,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에릭 사티도 그렇고 보들레드도 그렇고 어떤 음악적인 아니면 문학적인 천재성을 어떤 예인이나 와인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그것을 나타내고 감사의 표시로 오늘날까지 남겨놓던 문화적인 유산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이 사스피린이나 에릭 사티의 나는 너를 원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은 역사적으로 한 BC 7000년, 8000년 전부터 와인이 인류하고 같이 문화적으로 사람의 어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어떤 와인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음료입니다. 음료인데 여기에 두 곡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곡을 아마 슈베르트의 트링크리드를 준비한 것 같은데 예술가들이 와인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이나 공포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곡들입니다. 곡들이고 그래서 이 트링크리드나 말레의 곡을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보카치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는 보셨죠? 그렇지만 정작 읽어본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4권짜리를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와인 이야기예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직접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런 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걸 연관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실제로 유럽에는 굉장히 큰 병이 몇 번 돌았잖아요. 돌았는데 그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상흔을 남기고 있는 병이 뭐냐 흑사병이에요. 유럽 인구의 거의 한 30% 정도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보카치오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미안합니다. 이 데카메론이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인데 흑사병이 그 당시 들어올 때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까지 전역이 그냥 흑사병이 다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리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피렌체 부근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피렌체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플로렌스하고 같은 말이죠. 피렌체나 플로렌스 같은 말인데 이 토스카나 지방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프랑스는 보르도가 유명하고 이태리는 대표적인 와인 산지가 토스카나 지방이에요. 그런데 토스카나 지방의 주도가 피렌체입니다. 근데 피렌체에서 살던 사람들이 남자 셋, 여성 7명이, 10명이 흑사병을 피해서 이 피렌체 부근에 피오롤라라는 별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소위 썰을 푸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온갖 얘기, 굉장히 야한 얘기도 있고 와인 얘기도 있고 한데 그 중간중간에 항상 피처링처럼 와인을 마시게 됩니다. 와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10명의 남녀가 10일 동안 들려주는 100가지의 이야기 모음집이 바로 이 데카메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이 슈베르트의 고향이 혹시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슈베르트의 고향은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고 슈베르트가 살던 굉장히 가난해서 슈베르트 집이라 그러면은 저는 비엔에서 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슈베르트를 잘 압니다. 아는데 이 슈베르트 집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계속 쫓겨다녔던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슈베르트의 집이 있는데 이 슈베르트가 음악을 작곡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셨던 와인을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음악을 듣도록 할 텐데요. 자, 오스트리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차르트가 생각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엔나 왈츠가 생각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은 비엔나 커피가 생각이 날 것이고 그죠? 실제로 비엔나 가면 비엔나 커피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제가 실제적인 브랜드는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유럽에서 가장 화이트 와인이 마시는 것이 퀄리티가 높은 것이 오스트리아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래서 부르고느 쪽의 화이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프랑스의 레드 와인도 당연히 유명하고 스페인의 이태리에도 유명한 와인들이 많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와인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화이트 와인인데 이 슈베르트는 어떤 와인을 마셨냐 하면은 슈베르트가 살던 집 부근에는 빈 숲속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빈 숲속에서 이렇게 10분만 걸어가면 포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게 당연히 와인이 생산되겠죠. 그래서 품종 중에 그류네 벨트리르라는 품종을 주로 생산을 하는데 이 슈베르트는
이 그린의 벨트리는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먹고 실제로 이제 예술가들 괴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 와인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연관이 있어서 문학 작품을 창작을 했는데 이 슈베르트 역시 오스트리아 빈 숲속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을 먹으면서 자기가 어떤 음악적인 영감을 얻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했다는 얘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옛날부터 노동이나 공부로부터 사람을 위로하는 어떤 이런 의미로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존재해왔던 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곡 중에 말레 Das Lied von Jan der Erde가 있고 슈베르트 트링크리트가 트링크는 마신다는 뜻이고 리트는 당연히 아시죠. 독일 리트 가곡이죠. 가곡인데 오늘 준비한 곡은 슈베르트 트링크리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ürst des Weins, komm mit augenhellen Scheins, unsere Sorg ersäuft dein Fass und dein Laub und grünen Latt. Fühl uns, bis die Welt sich dreht, fühl uns, bis die Welt sich dreht, fühl uns, bis die Welt sich dreht. Meister Fürst des Weins, komm mit augenhellen Scheins. Unsere Sorg ersäuft dein Fass und dein Laub und grünen Latt. Fühl uns, bis die Welt sich dreht. Fühl uns, bis die Welt sich dreht. Fühl uns, bis die Welt sich dreht.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들을 음악이요. 유명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 나오는 아리아인데 여기에 알바비바 백작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 알바비바 백작이 부르는 노래가 실제로 이 피가로의 결혼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오페라 곡은 아닌데 이 왜 이 피가로의 결혼이 나 알바비바가 이 와인 하는 사람들한테 와인 애호가들한테 유명해졌냐 하면은 알바비바라는 유명한 칠레 와인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피가로의 결혼도 유명한 오페라이긴 하지만은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 와인 애호가들한테는 이 알바비바 때문에 이 피가로의 결혼이나 이 알바비바 백작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알바비바라는 이 와인은요, 자, 와인의 세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신세계와 구세계를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구세계의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죠. 와인의 메카 원조라고 할 수 있고, 신세계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인데, 와인을 제일 잘 만드는 프랑스의 와인을 제일 잘 만드는 이 바롱 로칠드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와인을 만드는 사람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와인을 하나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퍼스 원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컬트 와인입니다. 컬트 와인인데 오퍼스 원이 무슨 뜻인지는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작품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 와이너리 오너들이 와인 메이커들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던 것이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명품 와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퍼스 원이고, 자, 이 바롱 로칠드가 칠레에 가서 또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바비바라는 아주 명품 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바비바를 마실 때 이런 스토리를 알고, 이 알바비바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알바비바 백작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훨씬 와인이 스토리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이 와인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라벨에요.
실제로 이 오페라의 원작자는 보마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필체로 이 라벨의 알바비바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모차르트의 이 피가로의 결혼하고 알바비바 백작, 그리고 실제로 알바비바 백작의 이 이름을 딴 칠레의 대표적인 명품 와인 알바비바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알바비바 백작의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ai già vinta la causa, cosa sento? In qual laccio cadea? Perfidi, io voglio di tal modo punirvi. A piacer mio la sentenza sarà. Ma se pagasse la vecchia pretendente, pagarla in qual maniera? E poi vi Antonio che a un incognito Figaro ricusa di dare una nipote in matrimonio. Coltivando l'orgoglio di questo mentecatto, tutto ciò fa un raggiro. Il colpo è fatto. Vedrò mentr'io sospiro, felice un servo mio. Un ben che invan desio ei posseder dovrà. Vedrò per manta amore unita un ville oggetto che in me destò un affetto che per me poi non ha, che per me poi non ha. Vedrò mentre io sospiro felice un servo mio. Vedrò che un ben che ho desio ei posseder dovrà. Vedrò per manta amore unita un ville oggetto che in me destò un affetto che per me poi non ha, che per me poi non ha. Vedr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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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drò a non lasciarti in pace, non vo' che sto contento. Tu non nascesti audace, tu non nascesti audace per dare a me tormento e forse ancor per ridere di mia infelicità. Già la speranza sola e le vendette mie quest'anima consol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Oh, che lasciarti in pace non vo' questo contento. Tu non nascesti audace per dare a me tormento e forse ancor per ridere di mia infelicità. Già la speranza sola e le vendette mie quest'anima consol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e giubilar